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중에서 그 진황6조라고 해서 지금으로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되는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큰 틀을 이미 1818년에 다져놓으셨습니다. 재난 대비와 구호를 비자, 준비할 비자, 자원을 준비한다. 대응하고 복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권분, 재난 대비 구호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규모,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구호기관의 확충과 운영, 시스템 작동에 대해서 설시라고 했고, 또 그때는 이제 굉장히 식량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모자라는 식량을 채울 것이냐, 보력. 그 다음에 여러분, 매년 우리도 재난관리 업무 평가하죠. 저도 거기 평가위원입니다만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어떤 기본법에 의해서 각 기관들이 참 재난관리 평가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재난관리 평가가 다산 정약용 선생에 의해서 1818년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준사. 자,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인문학자이면서도 공학자였습니다. 거중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엘리베이터입니다. 최초의 리프트입니다. 이걸 바로 정약용 선생이 발명해서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인력을 10분의 1로 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정조대왕이 이 수원 화성 축조를 바라보고 있고 정약용 선생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이제 목민심서를 집필하셨습니다. 1800년부터 1818년까지 참 전남 강진에 유배 가셔서 하셨던 이 목민심서입니다.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하셨죠. 역시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역시 공부하는 학자 군주였는데 그 밑에 수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을 참모진으로 거느리고 있었는데 역시 정조대왕도 본인이 공부하는 학자였는데 역시 정약용 같은 세계적인 학자를 이렇게 참모로 등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정약용 선생은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유배가 있으면서 경기도 남양주가 자신의 집이죠. 여기에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떨어져 살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로서 자녀 교육을 했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편지 그렇게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손편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손편지를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퇴계 선생은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손편지를 1000통 넘게 썼다고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800통은 자녀들에게, 200통은 손자들에게 썼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멀리 떨어져 살면서 손편지로서 자녀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타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중에서도 이제 애민6조 이제 구제, 지금으로 보면 재해 구호 분야입니다. 예방 대응 단계를 했고 양곡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대응 복구 단계를 정리를 하고 현장 중심 지휘 체계, 의연금 모급 관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당시에 정말로 목민심서를 통해서 다 구축을 해놨다라고 하는 점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뒤에 이제 고종 황제 때 망해갑니다. 그 이제 전초가 청일 전쟁 때인데 일본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를 가로질러 갔고 또 이제 러일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강대국 러시아를 무찔렀고 강대국 청나라를 무찔렀습니다. 이제 기세등등한 일본은 결국 우리나라를 침탈, 유린하게 됩니다. 결국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이상설 선생이 이제 해역의 밀사로 고종 황제 밀사로 파견이 됐죠. 예. 자, 안타깝게 우리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가 참 나라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군대가 해산이 됐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군이 있고
또 이 F-15 전투기, F-35 전투기를 보유한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 9.11 테러와 허리케인을 당하게 됩니다. 이 테러로부터 또 어떻게 테러가 또 우리에게 큰 숙제이죠. 우리 상선들이 피격당하는 것도 이렇게 상선들이 납치되는 것도 하나의 해상 테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그런 위기 관리 시스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라고 본다면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통합방위법, 그다음에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는 재난을 비롯한 각종 위기 관리 시스템 하나 덧붙이자면 테러 방지법, 또 하나 덧붙이자면 재외국민보호법에 의해서 우리는 국민보호가 잘 진행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미래는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준비하고 또 선택하는 것이다. 미래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준비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관리자, 지도자의 학습력과 경험 그리고 지혜, 통찰력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특히 인재 등용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잘 작동되는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헌법 10조 규정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헌법 34조 6항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휴머니티한 국가 제도가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표에 의해서 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국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위기관리 시스템에 국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즉 안전문화는 우리 서로를 보호한다.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부족한 저의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해양수산부가 이런 그 안전문화, 해양안전, 인문학을 통해서 거듭나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정부 부처에서 가장 우수한 지금과 같은 부서로 더 성장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